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rammarholic 어느덧 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고한 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타동사, 3형식 이상의 동사들에 대해서 배워볼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까지 1, 2형식 동사, 2호형식 동사 하면서 형식에 대해서 쭉 넘어오던 참에 아마 오늘부터는 약간 복잡해질 수 있어 라고 미리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제 굉장히 복잡하기보단 우리 수험생들이 소소하게 암기해야 될 사항들도 좀 있으니 그것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늘 언제나 그랬듯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먼저 복습부터 한번 하고 시작해야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교재 내에서 맨 처음에 1강에 시작했던 것이 얘들아, 영문장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림을 쫙 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문장이 길면 뭐부터 찾아야 하니? 라는 얘기를 막 블라블라 시작하다가 일단 간접 의문문 잠깐 나온 거 설명하고 가자. 왜냐하면 이 녀석은 간접 의문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관계사 가면 헷갈리지 않게 내가 미리 만들어 놓는 선작업할게 했었습니다. 간접 의문문의 순서는 우리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다 의주동 선생님 저 알아요 했지만 실제 뭐 물어보는 건지부터 알아야 네가 의주동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반문했습니다.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간접 의문문이라 했습니다. 평서문이고 그 다음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간접 의문문 묻는 거니까 의주동 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적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나서 막 제가 문장을 그렸죠. 한 문장 짧으면 상관없다며. 근데 여러분들아 문장이 너무 길면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럼 내가 뭐부터 찾을까요? 하니까 주어 라고 대답한 친구들께 예끼 아니야 동사부터 찾아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문장에 동사 찾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이 동사를 잘 찾아놓으면 주어도 보기 편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수일치 뿐만 아니라 뭐 구문독해까지 가는데 아마 밑거름이 될 거다 했었죠. 자자, 문제는 이 긴 문장에 본동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 우리들한테 가짜 동사가 너무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 했어요. 제가 한 5세트 말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읊어줘야죠. 제일 먼저 묶을 거 제가 뭐 묶으라고 했습니까? 네, 관계사 묶어, 또요. 분사 묶어, 또요. 부사 묶어, 전치사 묶어,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다 묶어. 그러면 본동사 하나 보일 거야. 그랬죠. 근데 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제가 질문한다고 안 했어요? 선생님, 저 관계사가 나와서 묶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묶을까요? 하면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혹은 다음 동사 앞까지 묶어야 아름답게 덩어리들이 보일 것이다 했었죠. 이런 얘기들은 일단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동사, 제일 중요한 동사에 이제 수일치 가자. 이제 동사의 시제 배울 것이고 이제 동사의 태를 배울 것이다 하면서 시작한 게 수일치 9가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9가지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우리랑 복습하기로 했으니까 제일 먼저 주어가 긴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실질 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저는 이제 명제만 쓸게요.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얘는 단수래 복수래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낼 때 단수 복수 둘 다 정답 가능 이런 건 없다고 했거든요. 문장 내에 반드시 또 다른 동사 힌트가 또 다른 힌트가 있을 것이다. 그 힌트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아라. 특별한 언급이 없는 people은 복수 취급한다. 멋집니다. every나 each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야지.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나오지만 every 4 years 월드컵 같은 거 복수 명사 한 세트면 복수 명사를 쓸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녀석 자체가 한 세트니까 그래도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이런 거 막 머릿속에 나와야죠. The number of, a number of 갈 거예요. The number of, a number of 둘 다 복수 명사 오기로 했습니다. 둘 중에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은 the number of 단수 동사, a number of 복수 동사 이렇게 가기로 했죠. 분수, percentage, 부분, 비율을 나타내는 건 그때 뭐가 진짜 주어?
of 뒤에 있는 게 진짜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제가 늘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 오늘 4강 나간다면 난 1, 2, 3강 다 복습하고 갈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복습하는데 잠깐 시간을 쓰면 어차피 또 다음 시간이랑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십시다. 분수, 퍼센테이지, 부분, 비율 뭐 이런 얘기했고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그러면 수식 받고 있는 선행사 찾아간다. 머릿속에 기억나셔야 해요. 1, 2, 3, 4, 5, 6 7, 8, 9가지가 있는데 그래 both A and B either A or B 뭐 이런 상관 접속사 있었다.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것은 both A and B 나머지는 다 뭐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있는 녀석 뭐? as well as만 주의한다. 여러분들이랑 나는 이게 계속 찰떡궁합이 맞아지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상관 접속사 말고 여러분들하고 구와 절, 이 주어인 경우 그건 단수로 받는다. 대충 개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하고 9가지 정리했던 거 한번 쫙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그럼 제일 중요한 동사에서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선생님이 맞아 힌트를 줬지. 수일치 맞나? 시제 맞나? 태 맞나? 이거 묻는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일치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태를 설명하기 위해선 제가 문장의 형식이 와야 한다 했지. 그래서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또 머릿속을 잠시 훑어갑니다. 제가 칠판 3세트 썼습니다. 야, 첫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니네 다 안다며? 두 번째 세트에서 야, 능동태, 수동태 니네 다 안다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 2형식, 2, 5형식 하면서 얘기가 나갔었죠. 1, 2형식의 공통점 기억나요?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뭐가 없어서?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했죠?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이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해석해보고 어머 이거 능동인데 수동인데 이러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자타동사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 2형식 동사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요? appear, become.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블라블라블라 막 물 푸셔야죠.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해석상 수동일 것 같지만 목적어가 없어서 절대적으로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들. 됐죠?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기억납니까? 네, 보어입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래요? 명사나 형용사래요. 이제 머릿속에 대략 들어갔죠. 명사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나타낼 때 씁니다. 이랬습니다.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했죠. 근데 왜 시험에 잘 나오냐 하면 왜 잘 나온다고 했냐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항상 출제자는 야, 너 여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박스형의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거 많아요. 그쵸? 그게 뭐였냐면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라고 했죠. 해석상 또 부사가 훨씬 이쁩니다. 그러나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하는 묶음들 우리가 정리했죠. 이상 한 들린다? 말 안 이쁘거든요. 이상하게 들린다? 부사가 이쁘거든요.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래야지. 이상한 느껴진다?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형식, 2형식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사실상 해석상의 오류. 해석상 수동태가 더 이쁘지만 수동태 안 돼. 해석상 부사가 더 이쁘지만 해석상 말고 문법적으로 부사 쓰면 안 돼. 이런 묶음이에요. 그래서 우린 또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이제 읊어야죠.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풀어요. 제가 눈, 코, 입, 귀 하면서 갔습니다.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 3강까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가 문장 형식은 장장 10가지를 정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격적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1, 2형식 얘기가 지나갔으니까 3형식, 즉 타동사의 이야기가 슬슬 시작이 되겠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1, 2형식은 지나갔고 그렇다면 이제 3형식, 4형식 얘네들은 타동사인데 뭐 특별하게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게 있나? 한번 정리를 슬슬 시작해 봐야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사실은 교재 내용으로는 어디까지 교재의 내용과 필기가 정리되어 있냐면 12, 13페이지까지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랑 필기하고 정리하고 했던 몫일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가시면 얘들아 여기 문장의 형식 내가 10가지 정리해 줄 거야. 일단 5번까지만 쓸 자리를 남겨둬야 해 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3형식 타동사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턴 또 제 얼굴만, 칠판만 보면서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3형식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역시 아마 총 칠판을 3세그먼트로 분류해서 쓸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아마 여러분들의 암기가 필요할 거니까 그것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높이에 안 맞게 조금 크게 써볼게요. 문장의 형식을 총 10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 2 형식의 공통점. 얘들아 이거 목적어 없어서 수동태 안 되는 거였지? 자동사였잖아 했어요. 두 번째가 2 형식과 5 형식의 공통점. 얘들아 보어였지?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예쁘지만 형용사 써야 하는 놈. 그래서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여기까지 끝난 거였어요. 1형식과 2형식까지를 자동사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타동사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헷갈리는 자타동사. 사실은 이걸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우리 수험생들 친구들 중에서도 어차피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단어들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lie, lay, lane, lay, laid, laid, 뭐 rise, rose, risen, arise, arose, risen 막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막 들어보고 암기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나는 항상 1강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론을 알고 있는 건 그래 중요하지. 근데 결론을 알기 전에 그래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원인부터 알고 있어야 네가 알고 있는 결론을 적용할 거 아니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막 헷갈리는 자타동사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쓰는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제가 글씨를 좀 작게 쓸 거예요. 오늘 뭐 쓸 것들이 좀 있어요. 먼저 rise, 오르다. 자, rise의 뜻 자동사예요. 헷갈리는 자타동사 일단 두 세트를 만들 겁니다. rise, raise. rise는 자동사니까 지가 오르다 이러면 돼. raise는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라 뭐뭇을 올리다 혹은 뭐뭇을 키우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rise, raise, 오르다, 올리다. 아니 선생님 내가 산을 오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적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어가 있으면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 아니에요? 산을 오르다 할 때 누가 rise를 쓰니? 그때 이제 climb the mountain 해서 동사가 다른 타동사를 쓰는 거고 얘 rise는 태양이 솟아오르다 이럴 때요. 목적어 없이 쓰는 rise, raise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 대부분 자동사가 약간 불규칙 동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ise, rose, risen. 왠지 뭔지 모르지만 친근한 rise, rose, risen. 얘는 raise, raised, raised. 타동사가 일반적으로 규칙 동사고요. 자동사가 일반적으로 불규칙 동사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먼저 내가 얘들아 오늘 칠판 3통 아마 쓸 건데 그 중에는 좀 여러분들의 암기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동사들 묶음은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뭘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할게요. 문장의 형식 10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죠. 사실상 문장의 형식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게 형용사 쓸래냐 부사 쓸래냐 이런 거 하려면 저번 시간에도 뭐라고 강조했냐면 최소한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해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장의 형식 10가지 가는 그 경우의 수 중에 우리는 동사들을 무지기수로 암기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또 먼저 지레 겁먹으면 아우 됐어 일단 다 헷갈리는데 까짓 거 하나 버려 이렇게 된다고. 먼저 또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거의 다가 타동사입니다. 거의 다가 타동사라 그걸 다 암기할래냐? 저도 못 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 분량을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레 거의 다 타동사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가지를 정리하는 건 딱 3형식에서만, 딱 5형식에서만 쓰는 특별한 동사들 묶음들을 정리할 거니까 요 동사들 묶음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음율에 맞춰서 외우시는 거예요. 얜 오르다. 얜 뭐뭐을 목적어 있어야 하니까 올리다. 또는 뭐뭐을 키우다. 이거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lie, lay. lie는 조금 밑에다 쓸까요? lie는 역시 자동사. 눕다, 놓여있다. 눕다, 놓여있다. lay는 타동사로 뭐뭐을 눕히다. 목적어 있어야 하니까 뭐뭐을 놓다. 목적어 있는 타동사입니다.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자동사가 일반적으로 불규칙이 많아. 타동사가 규칙이 많아 있어요. 우리 수험생 선생님 저 lie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요. Don't tell me a lie 할 때요. 네, 거짓말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 겁니다. 불규칙, lie, lay, lane, lay, late, late. 다시 두 세트. rise, raise,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각각 눕다, 눕히다, 놓여있다, 뭐뭇을 놓다. lie, lay, lane, lay, laid, laid. 이 두 세트는 따로 암기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sit, sit. 선생님, 사실 이런 것들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한데요? 또 출제자들은 많이 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틀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우는 건 외우는 거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내가 따로 보여줄게 했으니 얘 봐. 얼마나 쉬운 유치한 동사들입니까 사실은. 자, sit, 앉다. 자동사. sit, 앉히다. 뭐뭇을 앉히다. 타동사. 근데 변화형이 얘는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갑니다. sit, set, set, sit, sitted, sit, sitted, sitted. 사실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개를 먼저 쓴 겁니다. rise, rose, risen,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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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lay, lane, lay, laid, laid, sit, set, set, sit, sitted, sitted. 요 세 묶음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rise랑 똑같이 요 앞에다가 a를 하나 붙일게요. a rise, a rose. 아니 어차피 다 비슷하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는 일단 봐야 하니까 얘 자동사 발생하다. arose 발생시키다. 필기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우리 필기하는 시간 아니라고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복습해 오세요 해도 않을까봐 제가 같이 복습할 거라고 했어요. 필기 내려놓으시고요. arise는 자동사.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arose는 발생시키다. 뭔가를 일으키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예요. 자, arise. 여기다가 a만 하나 붙였을 뿐이에요.
똑같이 가요. arise, arose, arisen. 갈게요. arise, arose, arisen. 헷갈리지 마세요. 얘 arose랑 얘 arose랑 U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얘는 타동사는 비교적 규칙 동사야 얘들아 라고 말씀드렸죠. arose, arosed, arosed.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5번째. 5개까지만 쓰겠습니다. 일단 머리 용량이 우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fall, fell. fall 무슨 뜻이지? 가을 이러면 이제 심란합니다. 우리 지금 동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자, 얘 자동사 떨어지다. fell 타동사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든 떨어뜨리다든 한국말로 문법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fall 자동사 변화형 불규칙. fall, fell, fallen. fell, felt, felt. 괜찮아요? 이걸 우리 애기들이 외울 수 있을까? 화면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니요. 학생들이 저를 잡으셔야 해요. 필기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자타동사 배웠습니다. 5가지 세트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 5세트가 무엇인지만 머릿속에 한번 갑시다. rise, raise, 그 다음 lie, lay, 그 다음 sit, sit, arise, arose, fall, fell. 가볼까요?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변화형 얘기해봐. 처음엔 버벅 걸릴 수 있어. 근데 제가 복습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죠. 되게 빨라질 겁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눕다, 놓여있다.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at, sat, sit, seated, seated. arise랑 arose 있는데 arise 일어나다, arose 일으키다. arise, arose, arisen, arose, arosed, arosed. fall, fell, fallen, fell, felt, felt. 이건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5가지 세트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데 제가 벌써부터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얘들아 1, 2, 3번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왜 별표 쳤겠니? 이건 머릿속에 가장 갖고 있어야 한단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중딩용 단어들인지라. 근데 또 혹시나 몰라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만. 자요. 아까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lie 거짓말하다도 아는데요? 그런 친구 있었어요. 아우 이뻐요. lie 거짓말하다 일단 자동사일 것 같아? 타동사일 것 같아? 헷갈리는 자타동사 배우고 있어요 우리. 3형식 넘어가기 전에 2형식까지가 자동사고 3형식부터가 타동사였는데 헷갈리는 요 경계에 있는 자타동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거짓말하다? 타동사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내가 뭐뭇을 거짓말하다 아닐까 할까 봐요. 거짓말하다 자동사입니다. 거짓말하다 자동사인데 거짓말도 아니 일단 일관성 있게 거짓말을 해야 안 들키지 않겠습니까? 규칙 동사입니다. lie, lied, lied.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이 파란 것 말고 얘 2세트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lie, lay, lain, lay, laid, laid. 거짓말하다 자동사지 lie, lied, lied 따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예전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예를 들어 He lay on the grass.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게 밑줄이 쳐져 있었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필기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다시 써 드릴 테니까 전 이쪽으로 갈게요. 일부러 우리 친구들이 한눈에 화면에 보기 좋게 요 문장으로 일단 내려갈게요. He lay on the grass.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자자자. 일단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없어요 지금. 그는 잔디 위에 누웠다. 지금 이거예요. 그쵸? 선생님 전치상 가로를 묶으시라고 했죠. 당연하죠. 그거 묶어놨네. 오케이.
이렇게 짧은 문장이 이게 어법 시험 문제야. 미치겠지. He lay on the grass.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은 정문일까 비문일까? 즉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는 잔디에 누워 있다. 벌써 해석상 눕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치사로 묶였어. 즉 주어 동사로만 갖춘 일형식 문장이야. 그치? 우리 눈에 보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lay 여기 요거 있네. 요 lay. 그가 잔디에 누워 있다. 요 lay 자동사 lay를 썼으면 이 문장은 일단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정문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출제자가 이 lay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분명히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맞지?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없어. 아이,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제가 뭐 돼야 된다고 했어요? 수동태 돼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얘가 만약에 이 lay를 쓴 거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도 없고. 아니 목적어는 없을 수 있지. 목적어 없다면 선생님이 수동태 쓰라고 했는데 수동태도 아니고. 즉 타동사 lay로 썼다면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형태가 지금 lay 똑같이 생겼잖아. 그는 잔디에 누워있다. 문장에 자동사 일형식 문장에 요 lay를 썼다면 맞는 정문이라고 해요.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아니 나 타동사 lay 쓴 건데 그러면 이거 비문인 건데 우리 수험생아 너희들이 보기에 이건 내가 자동사 lay를 쓴 거 같니? 타동사 lay를 쓴 거 같니? 그러면 이게 정문일까 비문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교육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수험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고 나니까 어머 맞네. 자동사를 쓰면 맞는 문장인데 타동사 lay를 썼다면 틀린 문장이네. 그럼 이게 정문인가 비문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한 문장에 우리 수일치할 때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야,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는 단 복수가 둘 다 가능해.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단수도 맞고 복수도 맞음. 복수 정답이 인정됨. 이런 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자동사로 출제자를 썼거나 타동사로 썼거나 즉 정문이거나 비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겁니다. 즉 자동사로 썼다면 정문이고 타동사로 썼다면 비문임. 이렇게 복수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문장은 정문입니까? 비문입니까? 정문? 왜? 비문? 왜? 둘 다만 될 건요? 아니 선생님 정문 당연히 목적어도 없고 자동사 쓴 거잖아요. 일형식. 그러니까 얘 쓴 거니까 맞죠. 그럼 타동사로 쓰는 선생님 목적어 있어야 되는 lay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동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틀렸죠. 둘 다 맞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은 정문입니다. 왜요 선생님? 아니 출제자가 계속해서 나는 타동사 lay를 썼습니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건데 선생님 뭘 보고 맞는 전문이래요? 라고 물으신다면 만약에 출제자가 타동사 lay를 썼다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타동사 lay를 썼다면 3인칭 단수에 s가 붙어 있지 않았겠어요? 얜 과거형이니까 s가 안 붙는 거죠. 얜 현재형이니까 3인칭 단수라면 s가 붙어 있었겠죠. 그러면 타동사 lay를 썼다는 거겠죠. 타동사 lay를 이 문장에 썼으니까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 없는데 수동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문이었겠죠. 근데 s가 딱 없다는 얘기는 즉 3인칭 단수의 현재형 s가 없다는 얘기는 얜 자동사 과거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정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장인데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역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올까요? He lay on the grass.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얼마나 쉽고 간단한 문장이에요. 아니 전치사는 괄호로 묶고 엄마 주어랑 동사랑만 있네. 엄마 해석도 더더군다나 그는 잔디에 누워있다. 그랬으니까 놓여있다. lay의 자동사 같네. 자동사 lay를 썼다면 이건 여러분들 이제 필기본이니까 조금 이따가 쓰세요.
자동사 lay를 썼다면 정문이겠지만 타동사 lay를 갖다가 쓴 거라면 lay, laid, laid 타동사 lay를 갖다 쓴 거라면 비문이 된다.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도저도 아니고. 근데 그 3인칭 단수에 s를 붙인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문제 때문에 정문이냐 비문이냐가 갈린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거 말고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뒤에서 얼마 하는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이해만 시킬게요.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장의 형식 네 번째 이야기. 먼저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한다. I marry. 너와 결혼한다. with you. 괜찮아요? 짧은 문장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토론하다 뭐지? discuss. 나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about it. 괜찮습니까? 오케이. 나는 언급한다. 언급한다. mention. 오케이. 나는 mention about it.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에 그곳에 도착한다. I reach at it. 그곳에 도착한다 했으니까 내가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간다. I enter to room. I enter to it.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쓸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닥까지 카메라가 괜찮게 잡히나요? 오케이. I 그러면 attend 참석한다. to it. I enter to the class. 내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I attend to the class. 이렇게로 바꿔볼게요. 내가 강의실에 도착했다. I reached at a class. I entered to the class. I attended to class. 일단 사실은 관사가 있어야지만 생략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있어요. 나는 너와 결혼한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다 괜찮습니다. 좀 이따 필기는 다시 써줄 거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 세 문장만 갖고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 문장은 주어 나는 결혼한다. 너와 함께 뭐뭐에 대해서 너와 함께 전치사는 괄호로 묶어버리자고 우리 약속했잖아요. 자, 나는 토론한다. 그것에 대해서 또 묶었습니다. 나는 언급한다. 그것에 대해서 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몇 형식 됐습니까? 1형식 됐습니다. 주어 동사만 갖춘 완벽한 문장이잖아.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근데 1형식 자동사입니다. 그쵸? 이상하다. 선생님이 1, 2형식은 이제 다 배웠고 3형식부터 타동사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자동사면 1, 2형식 동사인데 이거 왜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거지? 제가 먼저 결론을 얘기할게요. 네 번째,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그러니까 결론은 타동사란 소리예요. 결론은 타동사인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지금처럼 또 필기하면 보기 좋게 해줄까? 전치사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동사들. 내가 너와 결혼한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마치 이런 전치사들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치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없어야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살아났지. 나는 그것에 토론한다. 목적어 살아났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목적어 살아났지? 즉 아까처럼 전치사가 있어서 자동사로 묶어버릴 것 같지만 전치사로 실제적으로는 알고 보시는 것처럼 타동사, 목적어가 바로 붙어야 하는 타동사들 묶음입니다. 아니, 이제 영화 많이 보잖아요. 영화 보시면 거기에 반지 딱 주면서 또 멋진 남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Will you marry me? 이러지. Marry me 바로 묻지. Marry with me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 동사들은 따로 암기해야 되는 사실은 대표적인 사명식 타동사 묶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또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아서 착각하는 동사들이 되는 거죠. 해석상은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 묶음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막 블라블라 쓰다가 지웠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머리 용량이 안 되면 일단 세 가지 marry, discuss, mention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 저는 일단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요. 하면 아까 좀 전에 썼던 reach at 어디에 도착한다 전치사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enter to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수업에 참석한다 어디에 참석한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있을 것 같으면 쓰면 안 되는 타동사. 자, 들어가다. 자, 참석하다.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저는 배우는 김에 더 배우고 싶다니까요. 네, 그래서요. enter to가 들어가다일 땐 to를 쓰면 안 돼. 근데 enter to가 착수하다의 뜻이면 그땐 또 써야 해. attend to가 어디에 참석하다의 뜻이면 to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시는 수거 중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수거 들어봤다? pay attention to 맞아요. 그때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이면 그땐 또 쓸 수 있어요. 자, attend on 이라는 전치사도 쓸 수 있어요. 걔는 시중 들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steward, stewardess 안 하고 요즘엔 flight attendant라고 부르잖아요. 그 attendance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tend on 가능해.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면 괜찮아. 근데 attend to 참석하다면 안 된다니. enter to 들어가다면 안 돼. 근데 또 enter to 착수하다면 돼. reach at 어디에 도착하다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게 됐다 안 됐다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암기하시는 게 많아요. 미안해요. 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만 더 설명하고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오늘 문장의 형식 제가 총 3통을 쓸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2통 쓴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하나 더 남았어요. 첫 번째 1, 2 형식 동사의 공통점 다동사라 수동태한데 2, 5 형식 공통점 보어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부사되지만 사실은 거기 형용사 자리야. 이런 거. 3 형식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여러분들은 이제 매직 아이 뒤에 있는 칠판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용량이 안 되면 우리 3개부터 잘 외우자 했어요. rise, raise 한 세트 또 lie, lay 2세트 또 sit, sit 3세트 일단 그것만 rise, raise 오르다, 올리다 lie, lay 눕다, 눕히다 sit, sit 앉다, 앉히다 그러면 rise부터 갑시다. 변화형 막 바로바로 입에 나와야 해.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it, sit sit, sit, sit 근데 lie가 거짓말하다의 lie도 있더만 걘 잘해, 탈해 자동사야. 자동사인데 변화형이 lie, lied, lied 거짓말도 규칙적으로 하자 이래서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외웠어요. 그 다음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arise, arose, 뭐 fall, fell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4번째 정리했던 게 뭐냐면 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에이
쉽게 말해서 말이지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없는 동사야 이러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말 해석상 또 전치사가 들어가서 아주 이쁠 것 같은 일단 세 개 동사만 머릿속에 가자 했던 게 뭔가요? Marry, discuss, mention 요거야. Marry, discuss, mention,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안 돼. mention about 이런 거 다 안 돼.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들. reach at 어디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로즈 강의실에 도착했다. 그래서 로즈 강의실로 들어간다. 그래서 로즈 수업에 참석한다. 이 순서로 외우세요. 자, reach at 도착하다 안 돼. enter to 들어가다 안 돼. 그 다음 수업을 듣다 참석하다 attend to 안 돼. 근데 또 복잡해. 참석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아니라 착수하다면 enter to 쓸 수 있다며. attend to가 참석하다는 아니라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면 쓸 수 있다네. 또 attend on 시중돌다면 쓸 수 있다네. 이런 예외적인 것들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한 통을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이제 뭐 얘기했냐면요. 잘 보셔요. 4번은 삼형식 얘기한 거거든요. 삼형식. 순서대로 보여줘? 아유, 선생님 또 머릿속에 나 책 한 번도 안 보고 있잖니? 난 머릿속에 다 있어. 1형식부터 그러니까 형식을 10가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얘 1, 2형식은 자동사 묶음 얘기한 거야. 물론 5형식은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이 정리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나오면서 1, 2형식 자동사 끝났으니까 타동사로 넘어가기 직전 헷갈리는 자타동사를 정리한 묶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3형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그럼 이제 5번째 4형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예문을 한번 쓰겠습니다. 똑같이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예문입니다. Many students are offered a job. 자, 이 문장이에요. 해석 안 되는 친구들도 없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했어요.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문장 이상하지 않잖아.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문장 성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많은 학생들은 제공받았다. 직업을 제공받았다. 괜찮죠? 제공하다. 일단 제공하다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일까를 생각하면 돼요. 제가 미리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를 따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했습니다. 뭐뭐을 제공하다. 타동사입니다. 됐죠?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원래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해. 그쵸?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는데 얘는 수동태가 됐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기로 했잖아요.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다면 수동태 되기로 했잖아요. 근데 타동사 맞거든요? 근데 목적어도 있거든요? 근데 왜 수동태 됐지?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내가 잘못 쓴 건가? 능동태로 써야 하는데. 혹은 잘못 쓴 건가? 수동태로 됐으면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사형식 동사의 특징입니다. 사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해석할 때 사형식 동사를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대부분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는 주다의 의미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형식 수요 동사가 give, 주다, 용서해 주다, forgive, offer, 주다, 용서해 주다, 제공해 주다, 수요 동사의 뜻입니다. 이 동사들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수요 동사, 즉 사형식 동사죠. 사형식 동사라면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합니까?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개 있어야 합니다. offer,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어머 선생님, 사형식 동사인데 얘 목적어 있는데 왜 수동태 됐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는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입니다.
뭔 소리냐면 수요동사 목적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수요동사인데 목적어 하나밖에 없다면 지금처럼 수동태를 쓴 게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가슴 아픈 거 항상 아는 건데 틀렸어. 결론만 보니까 이게 사용식 동사라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 됐음. 따라서 이 문장 정문 결론만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수요 동사에 뭐는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자, 박스 친 단어 요 단어만이라도 사형식 대표적인 동사로 우리는 암기랍니다. 또 박스 친 단어 marry, discuss, mention 이 동사만이라도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추가적으로 선생님 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넌 아주 이쁜 아이고요. 자, 헷갈리는 자타동사 제가 별표를 쳐놨던 1번, 2번, 3번까지만 정리를 했어도 넌 이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4번, 5번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넌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변호를 5개까지 왔거든. 3번 헷갈리는 자타동사, 4번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5번 수요동사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로 썼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총 5가지 필기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펼쳐보시면 약속한 대로 14페이지요. 14페이지 펼쳐보시면 그 노트란에 아마 2번까지만 즉 저번 시간 분량까지만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기할 분량 많습니다. 적어도 14페이지에 5번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신 거죠?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모자르시면 언제든지 퍼즈 하셔서 여러분들 일단 14페이지를 완성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분량까지 총 그래머홀릭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뭐 무슨 간접 의문문 판별법, 뭐 수일치 이런 거 말고요. 문장의 형식만 잠깐 정리하고 갑니다. 여지까지 우리는 10가지 중에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막 칠판에 블라블라 많이 써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들 단어 암기해야 될 단어 목록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1, 2형식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수동태 쓸 수 없는 동사들 묶음을 한번 불러보세요.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니? 그러면 안 돼. 머릿속에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과 저랑 동사를 암기할 시간도 몇 안 남았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바로바로 하셔야 해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수동태 쓰면 안 된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하다.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우리말 해석상 부사 쓸 것 같지만 부사 쓰면 안 되는 묶음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풀어요.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해서 2형식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 가면 드디어 이제 지각동사가 등장할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감각동사와의 차이점 설명할 거예요. 3번째 정리했던 거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자타동사 제가 칠판에는 5세트를 썼지만 얘들아 일단 용량 되는 것부터 정리하자 했어요. rise가 있고 raise가 있었어. lie가 있고 lay가 있었어. sit이 있고 sit가 있었어. 위에 거 다 자동사. 오르다, 올리다, 키우다. 눕다, 놓여 있다, 뭐뭇을 눕히다, 뭐뭇을 놓다. 앉다, 앉히다. 변화형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아주 쿵짝이 맞아야 합니다. ri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te, late. sit, sitted. 거짓말하다 lie도 있더만. 자동사. 그건 어떻게 갔지? lie, lied. 여기에 더 붙여서 arise, arose, arisen, arose, arosed, arosed, fall, fell, fallen, fell, failed, felt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쉽게 쓸게요.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들 묶음. 대표적인 거 marry, discuss. 저 대충 쓸게요. 이거 여러분들 필기분량 아니니까 mention. 이런 것들이었지. 여기에 더 붙여서 그러니까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thing. mention about thing. reach at 안 돼.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to 안 돼. 그러나 착수하다 enter to 오케이. 참석하다 attend to 안 돼. 그러나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 할 때 attend to 또 가능. 시중들다 attend on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여동사. 대표적인 수여동사 즉 사형식 동사 3개만 정리하세요. give, forgive, offer. 얘는 목적어 몇 개 있어야 해? 2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수동태.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정리했던 문장 형식 5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수한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사들은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단문 연습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airs removed 또는 were removed by the students. 이건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화면 보시는 것보다 교재 갖고 계시면서 거기서 쭉 정리하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기도 할 거거든요. 자, chairs removed were removed by the students. 의자는 학생들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일단 해석상 뭐가 이뻐요? 네, 수동태가 이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정리하고 사실은 끝났습니다. 자, 의자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야, 지가 의자가 제거해? 제거됐지. 당연히 수동이지. 그러니까 뭐 removed. 정답은 맞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가들아. 우리말 해석상 오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해석상 수동태 될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 했잖아. 해석상 부사 될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 했잖아. 해석상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 했잖아. 제가 아니 외국어니까요. 제2 외국어니까요.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만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고 했죠. 정답은 were removed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의자가 학생들에 의해서 치워지는 거니까 수동태지 라고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들 중에 없습니다. remove? 이 녀석 타동사인데? 뭐뭐을 제거하다 타동사인데? 엄마야?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네. 아이고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는 타동사 목적어 없으니 수동태 이렇게 써두시라고요. 내가 말했죠. 교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혼자 봐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보셔도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적어 놓는 거예요. 2번 A cat ran through a path when it chased 또는 was chased by a dog. 고양이가 저기 길거리를 도망가고 있어. 뭐 할 때? 개에 의해서 쫓길 때. 그럼 또 해석상. 아니 그럼 고양이가 개에 의해서 쫓는 게 아니라 쫓기겠지. 수동태겠지. 해석만 믿지 말라고요. 정답도 마찬가지로 was chased가 맞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씩 더 생각하는 거죠. 엄마예요? chase?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 즉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stay, remain, turn 확은 요거 자동사 묶음에 얘 chase는 없었는데 chase 타동사지. 엄마야? 타동사인데 얘도 묶이니까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구나. 이렇게 쓰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3번. The Art Trick Museum visit 또는 is visited by hundreds of people every day. 그 Art Trick Museum은 매일 수백만 사람들에 의해서 방문된대. 그럼 해석상 아니 박물관이 뮤지엄이 방문되겠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상 수동태가 맞습니다만 이젠 우리 그렇게만 보지 말자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visit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자동사 암기하는 게 훨씬 쉽다고. 나머지는 거의 다 타동사라고. visit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봐. 우리가 묶을 만큼 묶어. everyday 부사고.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서 수동태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You allow 또는 are allowed to smoke only outside of the building. 너는 outside of this building, 이 빌딩의 바깥에서만 담배를 필 것을 허락한다 했어요. 너가 바깥에서 담배 피는 걸 허락해? 허락돼? 선생님 둘 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가 보스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건물의 바깥에서만 담배 필 것을 허락한다. 그럼 사장님이 그렇게 허락한다면 또 해석 괜찮은데 능동태? 근데 또 너가 이 건물 바깥에서만 담배를 필 것이 허락된다, 권고된다 하면 또 수동태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석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allow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타동사인데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어서 얘도 수동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만 믿지 마세요. 해석은 너를 오류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다섯 번째, he's died 또는 dying of a liver cancer. 그는 지금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야, 그거 간암에 걸려서 지가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is died 수동태 이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걸 왜 안 써먹어?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자동사라 수동태는 쓸 수 없습니다. 했으니까 he is dying 쓰셔야죠. 6번 The policeman was died 또는 killed in the street.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죽었다예요. 둘 다 죽다의 뜻은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die, killed 이거 뭐 찾으라는 거죠? 야, 얘 비동사 PP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럼 killed 이거 써야지.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die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kill? 선생님 kill은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얘 또 목적어가 없어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써야 합니다. 이러셔도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너의 해석을 믿으며 너의 해석 갖고 느낌 갖고 feel 갖고 어법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7번 갑니다. Do you know when Korea War was occurred, caused? 너는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언제 일으켜졌는지 알아? 둘 다 해석은 똑같은 묶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occur 대표적인 자동사라 수동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was caused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 15페이지 7번까지 단문 연습이 끝났습니다. 오늘 설명한 것들이 많아서 특히나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단문 연습 몇 개 안 됩니다. 다음 시간은 이 단문 연습은 여러분들과 복습 겸 남겨놓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5번째 그래머홀릭 시간이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면 5형식 가야 합니다. 5형식 선생님 그러면 문장 형식 10가지 한다고 했는데 5가지 그럼 나머지 5가지가 모두 5형식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5형식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복습만 잘 해갖고 오시고요. 훌륭한 마음 가지시고 다음 시간 5강에서 5형식의 이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